예, 항상 가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예, 항상 가장 엄혹한 시기에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무언가를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한 첫 번째 외침은 1919년 3월 1일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그 뒤로도 27년간 선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년 3월 1일에 누군가가 가장 첫머리에서 그 말을 밖으로 외치는 것은 엄청난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던 33명은 그 뒤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분 한 분 사회 지도층이었지만 자손들에게는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다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을 뿐입니다. 오늘 저 이준석은 각오하고 크게 한번 외치려고 합니다.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온 지도 벌써 14년째입니다. 그동안 정치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느꼈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흥당성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거친 파도에 풍화되어서 순치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이 고달플지언정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끝까지 소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위험성과 한계성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고난을 겪었고 저에게 새겨진 정치적 생채기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슬퍼런 대통령 집권 초기에 권력기관을 꽉 잡고 있던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원래 펭귄 무리가 바다로 뛰어들기 전까지 차가운 바다 속에는 번고래와 같은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언젠가는 건너야 하는 바다라면은 제가 용기 있게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구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대한민국의 반지성과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기존의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틀에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보수라면 법치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겨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판사를 위협하며
거리에서 폭력을 조장한다면은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라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치의 가치를 내세우던 이들은 법을 파괴하는 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악용해서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헌법상의 특권을 이용해서 범죄의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이야말로 반헌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모습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가 과거의 사건들에 매몰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멀게는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서부터 가깝게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왜 이런 주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뒤덮어야 하는 겁니까? 수사나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용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는 국회와 거리에서 정치력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이 나라를 뒤흔든 상황 속에서 여당과 제1야당 모두 과거에만 집착하며 덩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거의 논쟁을 소모적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구태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로 끌어들이고 수사기관은 반대로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양태 꼭 바로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방탄하면서 조금만 버텨야지 하면서 정치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된다고 계엄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양태를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미래상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르게 살고 입바른 소리 하면은 빛을 보는 세상을 미래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살 거대 정당의 당대표 당선의 기적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교체의 기적입니다.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고기를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고기 불판을 새로운 불판으로 갈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을 부러워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의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과의 경쟁은 무의미한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대단한 좌파적 사상과 우파적 사상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은 없고 이해타산만을 가지고 서로 진영을 참칭하는 모습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보 세력은 한미일 협력을 비판해오다가 갑자기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에서 외교의 가장 큰 가치인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광우병 괴담을 비판하면서 이성을 강조해오던 모습에서 벗어나 부정선거에 올인하는 반지성의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이 낡은 틀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철진한 노래를 엇박자로 부르는 이 두 세력을 과거에 남겨두고 우리는 미래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1년생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극단적 세력 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 체계의 종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인이라는 방탄과 부정선거와 사법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갑시다. 감사합니다.